진단 시간입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부분에서 처벌 수위가 많이 높아졌는데요.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김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달부터 도로교통법과 경찰청 과태료가 대폭 향상이 됐고 네. 음주운전과 속도 위반 같은 사고 관련 처벌 수위도 크게 높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인 그 경우 최고 1,000만 원의 1년 이상 또는 3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0.1% 이상인 경우 역시 최고 500만 원의 6개월 이상 또는 1년 이하 징역이고 0.05% 이상만 돼도 최고 300만 원의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범죄가 되는데요. 네. 그리고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중벌이 가해지게 됩니다. 규정 속도보다 60km를 초과한 것으로 단속이 되면 12만 원의 벌점 60점이 되고요. 40km 초과는 9만 원의 30점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네. 예, 그렇게 됩니다. 네.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 보호구역, 과속 금물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통학시간 이후에 전멸등으로 바뀐다고 해서 제한 속도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안전통행 원칙은 통학시간 이후 전멸신호로 바뀌었다고 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 속도가 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전멸신호에서도 속도는 준수해야 되겠고요. 따라서 그 시속 20km를 초과하면 6만 원의 벌점 15점이 되는 것도 바로 이런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중앙선 침범이 6만 원의 벌점 30점인데 신호 위반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6만 원의 벌점 15점도 바로 이런 경중을 가려서 가산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아울러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역시 사고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6만 원의 벌점 10점이 가해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뉴턴 위반의 6만 원에 그 처해지는 기준과 주정차와 교차로 꼬리 물기 위반이 각각 4만 원과 좌석뒤 미착용 등 이에 포함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보행자 의무 위반 같은 경범죄 처벌도 커졌고 또 전세버스 음주가무 행위 같은 데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나섰어요. 관광 시즌에 맞춰서 아무래도 시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좌석 뒤를 매지 않고 서서 즐기는 전세버스 음주 가무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졌는데요. 단속이 쉽지는 않겠지만 1회 적발은 30일 영업정지에 2회는 60일 또 3회는 90일 영업정지로 이렇게 이어지고요. 과태료가 매번 180만 원에 달하고 3회 이상으로 적발이 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만큼 운전자나 여행자 모두 안전을 중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3만 원인 그 끼어들기나 보행자 신호 위반, 무단횡단보다 그 처벌이 큰 최고 1,000만 원의 5년 이하의 징역 대상인 공무집행 방해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경찰서와 지구대에서 주체 소란과 또는 그 112 허위 신고도 최고 20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몇 차례 대형 사고를 유발한 어린이집 통학버스도 네. 더 안전해진다고요? 네. 이를 위해서 그 교통안전공단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전국 자동차 검사소에서 안전성을 확인을 하고 안전한 통학버스 안전 인증 시스템에 대한 그 인증 스티커를 발급받는 관리 시스템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월 29일 시행된 일명 세리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기존의 9인 이상 탑승 버스에 관할 경찰서 미신고, 과태료 30만 원 부과나 출발 전 좌석 뒤 미착용은 6만 원, 또 안전한 곳에 도착했는지에 대한 확인 의무 불이행은 13만 원의 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비롯해서요. 네.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는 그런 데 역시 그 과태료 13만 원에 안전교육 미수료 과태료 8만 원의 부과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가서 안전관리 컨설팅을 하고 네. 또 운영자와 통학버스 운전자 교통안전관리 요령을 전수한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비중이 41.5%에 달하기 때문에 안전관리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보는 건데요. 3만 190대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교육교재를 비롯해서
통학버스 안전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또 소중한 생명을 잇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네. 그동안의 사고 사례를 거울 삼아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신고와 보호자 탑승 의무 등의 강력한 안전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달에도 경기도 고양시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운전 중에 전복이 됐고요. 3월에는 경기도 광주 어린이집 사망 사고에 이어서 2013년 3월 충북 청주의 그 세리미 사고로 유명한 그 사고가 발생됐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 세리미 사고 시점으로 보면 2년이 지나서야 가동이 되기 시작한 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교재로 교육하는 것 이외에 또 어떤 계획들 추진하고 있는지요? 네, 그동안 심각했었지만 탁월한 대책은 없었고 이런 사이에 2011년 8월 경남 함양에서는 7시간 동안 주최된 차 안 방치로 인해서 질식한 어린이 사고가 발생이 됐었죠. 그런가 하면 2010년 9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차 뒷바퀴에 치여 숨지는 등 다양한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이 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이런 의무 설치를 해야 하는 자동차 부품과 성능이 안전 관련 기준에 적합한가를 다시 확인해 보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특히 2011년 12월 조수석을 시작으로 2014년 9월에는 운전석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후사 방향의 설치와 병행되고 있는 후방 영상 장치, 그러니까 후진할 때 뒤가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네네. 또 경고음을 울려주는 장치를 비롯한 소화기도 이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가입 여부죠.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했느냐,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에서 교육을 받고 확인증을 받았는가를 확인하는 등의 각종 안전 관련 규정을 적합해야만이 바로 앞면 유리와 또 뒷유리 상단 조수석에 각각 붙일 수 있는 네. 통학버스 안전 스티커를 교부하게 되고 이거를 붙이면은 안전한 차로 통학버스를 이렇게 인정받게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린이들은 어른이 여러 번 챙겨주셔야겠죠.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강화된 처벌 규정, 관리 규정이 모쪼록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네. 또 이런 사고 소식 안 들리길 바라고요. 네네. 네, 지금까지 교통 이슈 진단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